선부천사는 봉익대부, 지밀직사사, 감찰대부, 문안학사승지, 세자원빈, 곽계의 딸과 혼인하여 1303년 4월 계율에 공을 낳았으니 공이 휘는 제여, 자는 제제이다. 문정공의 아버지 전서공 최득평, 이분은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청주 출신 그 곽계라는 사람이 전주에서 사록벼슬을 했어요. 근데 사록벼슬을 할 때 곽계가 볼 때 전서공이 마음에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줘서 혼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주시 청원군, 그 지금 뭐 청원군이 아니고 무슨 뭐 청원군가 뭐 그러던데, 그 북이면 대윤리에서 처가살을 했습니다. 당시는 물론이고 조선 전기까지도 모든 사대부는 혼인하면 일단 처가살을 합니다. 뭐 처가가 이사가면 따라 이사를 가요. 뒤에 가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외가 별로 없어요. 처가살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양반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정공은 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청주를 거점으로 세계를 해오게 된 거죠. 지금 그 북이면 대윤리에 가면은 전서공 묘소가 있고 문정공 묘소가 있어요. 제가 다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근데 비석이나 묘소의 양식이 그 고려시대 양식이 아니고 조선 후기 뭐 보통 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서공의 묘지가 그 묘비문이 그 전주철씨 가성에 실려 있는데 제가 그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득평은 청렴하고 올바른 처신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선부천사를 지냈다. 최제는 중수광 때 과거에 급제하여 중부령이 되었고 지서주사가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해 부임하지 못했다. 이듬해 무능한 관리를 출연할 때 어떤 사람이 최제를 천거했다. 왕은 최제가 부친의 풍모를 이어받았다고 여겨서 감찰지평으로 임명했으며 최제는 상중이었지만 부득이 관직에 나아갔다. 전서공은 그 충렬왕 때 배설에 나가서 충수왕 때 치사했습니다. 근데 그 두산백과사전을 보면은 1260년에 태어나서 1334년에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연대는 그리 크게 차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뭐 1260년 이짝 저짝, 저 생각엔 1260에서 70년 사이 아마 그 무렵에 태어나 있을 것 같고, 돌아가신 것도 대충 비슷합니다. 연대가 그 많이 차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그거다는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충혜왕이 즉위하여 최제의 관직을 박탈해버렸다. 중수광이 원나라로 잡혀간 다음 중수광이 만든 모든 제도와 조직을 다 혁파해버리고서는 새로 도감을 세워 최제를 판관으로 삼았는데, 최제는 충수광이 덕을 잃은 것은 왕 스스로 그리한 것이 아니고 측근들이 영합하여 그리된 것일 뿐이다. 내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앞에서는 영합해놓고 뒤에 가서 들춰내는 짓이다. 라고 탄식하면서 병을 핑계 삼아 취임하지 않았다. 충정왕 때 지양주사로 있으면서 원나라 사신이 명산에 제사를 지내러 와서 존무사를 능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나도 장차 저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탄식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를 본 직정이 기뻐하며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그를 감찰장령으로 임명하였다. 원나라는 그 고려 출신 황관들이 그 의향사로 삼아서 향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그 향을 가지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가서 명산 대천에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렇게 향을 가지고 고려에 온 의향사들이 고려의 조정의 고관대작은 물론 지방관들까지 엄청나게 말하자면 온갖 행패와 갑질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전주에서 정지상해 같은 사건도 벌어진 것이고, 뭐 알렘사공이 말하자면 그
붙어가지고 결국은 진주 목사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문정공이 그 의향사의 행패를 보고 사표 쓰고 내려가 버릴 때, 이때가 바로 알림사공이 원나라 황관들의 비리를 지게 문제를 발생시킨,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입니다. 공민왕 초에 집위로 승진했다가 상서 우승, 상주 목사가 되었다. 왕이 홍건적을 피해 남쪽으로 몽진하여 상주에서 머물 때 최재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으나 왕의 측근들에게는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측근들이 비방하여 파직되고 말았다. 이후 다시 감찰대부가 되었고 곧이어 완산군으로 봉해졌으며 전리판서로 옮겼다. 우왕 3년 밀직부사 상의로 임명되었으나 고사하며 사직을 청하니 다시 완산군으로 봉했으며 이듬해에 죽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조금도 굽히는 일이 없었으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목은집이 그 이색의 문집 아닙니까? 근데 대개 문집에다가 자기가 지은 글을 올릴 때는 이걸 누가 지었다 이름이나 지은 저자의 이름이나 그 저술 시점 이런 걸 안 적어놨어요. 본인의 문집에다가 뭐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안 적었다 해서 이색의 문집에 적힌 글이 이색이 지은 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1378년 12월 모일 문화생 추충보절 전하보리공신 광록대부 삼중대광 문화시중 동평장사 겸 영서현 예문관 춘추관사 감신호위 상장군 판병부사 한산부원군 이색 삼가 즈음. 이색은 정몽주, 길제, 이숭인 등 그 조선 개국에 반대하고 고려에 충성한 제자들도 길러냈고, 또 그 정도전, 하륜, 윤소종, 권근 등 그 조선 개국의 개국공신들도 그 제자로 길러낸 해동 성리학의 거두입니다. 만약에 문정공이 이색의 스승이라면은 결국은 조선 성리학의 뿌리가 문정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책이, 그 원전이 대외적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려운 전주시 가승이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 1378년 12월에 이 글을 지었다고 그 전주시 가승에 적혀 있는데, 문정공이 그해 10월 기사일에 돌아가셨고 12월 이민일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 비석을 비문을 짓기에는 뭐 그동안 비문 지을 시간이 없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색이 그 문정공이 돌아가시고 10년도 더 지나서 1388년 8월에 추중 보절 차나 보리공신 삼중대강 문화시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시중이 되기 10년 전에 비석을 세웠다면 그 비석이라 문화시중이라 적을 수가 없었겠죠. 좌유는 나의 친구인데 성격이 호탕하여 술을 마실 때마다 호기를 곧잘 부리기 때문에 벼슬 생활을 하는 동안 어디를 가나 그 일로 인하여 이름이 났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명을 지어주기를 청하기에 이렇게 글을 지었다. 문정공은 그 부인이 두 분인데, 그 전부인 영상군 부인 신씨, 이분은 신천의 딸인데 판서공 최삼위와 자윤공 최덕성을 낳았습니다. 근데 영상군 부인의 아버지 신천, 이분이 이른바 그 해동 성리학의 시조라는 안향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후부인 무안군 부인 박씨는 박윤윤의 딸로 그 평도공과 딸 둘을 낳았는데, 장녀가 조선 개국공신 우인녀라고 혼인을 했고 차녀는 조령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백과사전에는 이색이 그 이재현의 제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색이 그 이재현의 묘비도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문화생이라고 적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신천의 사위, 문전공이 신천의 사위인 걸로 볼 때 문전공 또한 그 성리학하고는 상당히 깊은 조선 성리학의 그 원류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다음에는 그 보물 제 1347호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 탑을 비롯해서 모든 문화재를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사 관련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한 6건 되는데 그 따로따로 설명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서산대사 관련 유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